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측 집단을 보고 있는 그 인식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빈곤하다 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도 주민이 굶어 죽는 가난뱅이 집단이다. 그렇게 그들이 증오하는 자유세계의 구호, 지원, 여기에 이걸 가지고 끼니를 연명하는 그런 집단이다. 그것이 하나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만 주면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에게 핵을 쏘지 않는다. 이것이 아마 일반적인 이야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정당 출신이건 관계없이 정권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정책을 쓰고 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 기조는 바로 이것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거는 우리 남북은 같은 민족이다. 한민족이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우리 동족에게는 핵으로 공격을 안 한다. 이제 이것이 좀 다양한 의미에 있어서 다양하게 나뉠 수는 있는데 가장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게 골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쏘더라도 좀 나중에 쏠 것이다. 이런 식이라고 할까. 그런데 북측 집단이 누구입니까? 6.25 동란으로 우리 동족을 살상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것도 소련의 하수인으로서 그것을 다 덮어두고 그래도 민족이니까, 한민족이니까 어떻든 이러한 것을 바탕에 두고 정치를 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근래에는 어땠습니까? 심지어 김정은이가 핵 버튼에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있는데 그 손가락에 힘이 들어갈까봐 그래서 우리는 자체 무장을 해제한다. 이런 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비를 축소한다. 이래가면서. 그런데 이게 쇼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분들도 있을 텐데 쇼가 아니면 그것은 반역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그런 일까지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측의 이러한 대북인식은 이제 더는 그게 제대로 된 것일 수 없다. 이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선 빈곤 문제를 봅시다. 북측 집단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주 대단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화로 러시아, 이란, 그리고 각 테러 집단들에게 무기를 팔고 지금은 핵무기까지 판매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 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이 무기 개발에 거기에 기울여서 무기 생산을 해온 것이 이제는 평양 인민을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꿈도 꿀 수 있게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38도선 이북에 있는 주민이 지금도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무서운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2023년에 북괴가 중국에서 수입한 위스키하고 와인이 지금까지 역대 최대였다는 뉴스가 최근에 보도됐습니다. 김정은이가 가난하지 않다. 이제 두 번째 한민족 문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2024년 1월 15일 2024년 새해가 밝으면서 북측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것을 쏟아내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북한 헌법에서 동족, 결국 우리가 한민족이다 하는 거, 그리고 북반부가 있으면 남반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삭제 지시를 했고 헌법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헌법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 북반부를 없앴다, 남반부라는 표현이 이제는 사라졌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점령하겠다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북괴는 이미 지난해 눈에 띄는 여러 가지 준비를 차근차근 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김영철, 그리고 8월에 리영길, 박정천 이런 자들을 다시 군 공작기관에 복귀시켰다. 김영철은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도발의 주도자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DMZ 목함지뢰 도발의 주도자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에 러시아에서는 김정은이에게 핵 사용을 허용한다는 그렇게 풀이가 되는 메시지를 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무엇을 했는가? 지난해 12월 18일자로 2024년 초에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 그때까지만 해도 남한이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때 이후로는 분명하게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12월 27일에는 이 한반도 전 영토를 평정하고 거기에는 핵무력을 포함해서 대사변을 준비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상과 같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는 2024년에 북측이 군사도발을 할 것이다, 그 감행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벌써 2023년 12월에 발을 빼고 싶어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냉전 때 미국은 소련만 상대하면 됐다. 그런데 지금은 핵으로 무장을 한 중국, 러시아, 이거를 동시에 우리가 억제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그때보다도 더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국의 상황은
미국이 호소하는 그것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핵무장을 하고 그뿐 아니라 핵을 판매하고 있는 이 북괴가 러시아하고 밀착되어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핵을 판매한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뒤로 파는지는 몰라도 뒤로 넘겨주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북괴는 판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러시아, 중국, 북한이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이들이 이렇게 힘을 얻어가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윤택하게 보이는 이런 것을 보고는 이란이라든지 빈곤한 그런 공산권 국가들이 그쪽으로 마치 그 자석에 쇳가루 들러붙듯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 벌써 6.25 때처럼 심리적으로는 이제 패배자의 심리에 빠져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망치려고 한다. 이런 식입니다. 이왕 죽을 사람이라면 그건 버리고 살 사람이나 살고 보자. 그런 심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에 자유중국, 지금의 타이완을 버렸듯이 대한민국을 버리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그런 것입니다. 과거 1950년에 50년 1월 12일 미국의 극동 방위선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한간에서는 에치슨 라인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서 한반도, 타이완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가 제외됐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동맹이다.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이러는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는가 하면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조가 지금도 그 작전명은 바뀌었을지언정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지난 1950년 6.25 동란 때 미국이 빠져나가는 과정 그것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950년에 콜린스하고 맥아더가 전략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계별 축차 방어선이라는 그 9개 방어선 그 작전을 확정을 합니다. 이게 1950년 12월 10일에 확정이 됩니다. 축차 방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가는 출구 전략입니다. 그리고 1950년 12월 말에 리지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그가 북위 38도선 부분부터 부산까지 그 지형을 잘 활용을 해가면서 축차적인 지연전을 벌이겠다 하면서 6개의 그 방어선을 설정합니다. 휴전선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휴전선부터 부산까지 어떻게 단계적으로 뒤로 물러날 것인가 하는 그 방어선을 설정했습니다. 그것이 1950년 12월 말의 일입니다. 이 6개의 방어선 중에 마지막 6번째 통제선이 거기에서 손을 떼게 되면 유엔군은 일본으로 그리고 국군은 연안의 섬, 그때로서는 제주도 정도를 이야기했었는데 그곳으로 철수를 하고 한국 정부는 해외로 이전을 하는 정부만
이전을 하는 이런 계획이 그때 확정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달아나는 계획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선거가 있지만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은 선거 때마다 특히 민주당 정권이 그랬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데 한국을 자신들의 선거 목적에 맞춰서 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공산권 그들에게 그저 이렇게 던져주는 떡처럼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 동결로 가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 트럼프 전 대통령만 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핵 동결, 북한 핵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핵 동결은 아니고 다른 표현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는데 표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런 정책 변경이다. 그런 것입니다. 게다가 또 정치적인 이유로 주한미군을 빼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그리고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이런 것도 앞으로의 정세 변화에 따라서 현실에서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미국 측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타이완 사태에 대비해서 주한미군을 재편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벌써부터 있었고 현재 그런 방향으로 이미 상당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것과 다르게 주한미군은 그 길로 가게 돼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의 핵 우산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역부족이다. 이렇게 뒤로 나가 떨어진 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하는 게 사는 길이다. 이것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노력을 해라. 또 미국의 해구산을 단단히 잡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설상가상으로 한국은 미국에게 그렇게 호감을 받는 그런 대상이 아닌 그런 이야기도 다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확장 억제에 불응하고 있어서 미국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없다. 또 조태열 후보 발언이 있었을 때 그때 미국 측에서 그것을 문제 삼은 것도 우리에게는 안 좋은 일입니다. 한국이 또다시 중국에 매달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빠져나가려고 하는 미국의 결심을 굳혀줄 뿐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6일에 북괴가 방사포, 야포 이런 것을 60여 발을 발사했다. 처음에 무슨 200발이 어떻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북괴가 하는 말이 이건 기만작전이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소리를 내서 음향 공격을 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에 도발한 것이 맞고 우리의 안보가 위험에 빠졌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어떻습니까?
국방부에서 뭐라고 하든 한미연합사에서 뭐라고 하든 김여정이 말을 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짜였대. 가짜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러한 상황, 이게 북괴가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국군을 믿지 못하고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적이 하는 이간질에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게 사실이었으면 이렇게 할 때 우리 안보는 틈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바로 이번 사건입니다. 북괴는 1월 14일에 신형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핵공격을 하겠다고 보여준 겁니다. 1월 19일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 5-23 그걸 동해에서 시험 발사했습니다. 역시 핵 공격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을 사이에 두고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1월 20일 미국 측에서 나온 말이 이겁니다. 타이완 유사시 한국은 스스로를 알아서 방어해야 한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난 방송들을 다시 찾아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미국이 얼마나 답답해할까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더라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북괴를 막아내는 일에는 미국은 개입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월 22일에는 김정은이가 계속 남한을 점령하겠다고 전쟁을 언급하는 것은 허세가 아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가 김정은이가 공격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 너무 무심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사실을 알아라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10월에 한국은 하마스식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25일에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서울이 하마스의 기습 테러를 당하는 그런 동영상을, 가상 동영상을 SNS에 게재한 일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것을 불쾌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반응을 보였지만 이게 어떤 상황인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11일 이스라엘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언돔 같은 방어체계 이게 시급하게 필요하다. 다들 한국이 공격당할 수 있다. 한국이 그걸 막을 능력이 지금 부족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월 24일 북괴는 서해상으로 전술 핵탄두 화산 30일 이것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하는 전략 순항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1월 24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촉구할 시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것입니다. 또 김정은이는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듯이 러시아와 그저 러시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자유세계 국가를 적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세계하고 한 약속은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는 게 현명한 거라고 보는 게 그들입니다.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대화는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킨다는 그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인데 지키겠다고 아무리 맹세를 해도 안 지키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다. 그러면 왜 이런 대화를 미국이 원하는 것일까? 1월 25일 미국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 그 도발행위 그런 거 하지 말고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미국이 대화로 안 될 것을 몰라서 그런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그 말밖에 할 수 없어서 그런다고 봐야 할지 그 고민은 우리 몫인 것입니다. 물론 세계는 북한 핵으로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김정은이가 무엇을 노릴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김정은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어딘가를 아주 조금만 떼어 먹으면 다들 그냥 그래 그거 먹고 말아라 하고 놔둘 분위기다. 지금 분위기를 이렇게 읽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 한번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살펴봅시다. 서해 5도 이거 지도에서 보면은 사실은 지금 김정은 집단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에게 아주 가깝다. 저거 떼어 갖고 싶다 하고 군침을 흘릴 만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만일 북괴가 연평도를 불시에 점령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격을 하면 서울에 핵을 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우리 대통령이나 지금의 우리 다수 당을 보면은 반격 못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북괴는 어떻게 하는가? 섬을 장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민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안전하게 보내주겠다. 한국 정부에게 주민을 넘겨주는 대가를 받아갈 수도 있지만 넘겨주겠다. 받아가라.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 상태를 보건대 바로 그 행위만 보고 김정은이에게 감사하는 사람도 제법 나올 겁니다. 김정은이를 찬양하는 사람도 좀 나올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대로 상황 끝 이렇게 되겠죠. 연평도를 뺏기는 겁니다. 연평도는 김정은이 땅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가만두지 않겠느냐? 가만두고 보고 있겠느냐?
아니, 미국은 이런 경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하게 대한민국이 침공당해도 미국은 지금 힘이 없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이 지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연평도 도발 때 그때 대피하는데 안내방송이 안 들렸느니 안내 시스템이 부족했느니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적이 공격을 하는 이런 전쟁 상태에서는 그런 모든 이야기가 헛된 말이 됩니다. 우선 전기가 끊어집니다. 이번에 연평도 2장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대피를 시킨 것은 잘한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이들, 업무 때문에 바쁜 사람들, 또 노약자 할 것 없이 국민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런 적의 공격에 대해서 대피 훈련을 충분히 하고 또 위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쟁만이 아니고 각종 자연재해, 안전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 적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면은 국민들은 국가가 지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무엇일까? 대한민국이 무엇일까?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우리 전체 국민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만 지켜지는 겁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국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당장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데 존재하지 않는 이론상의 국가가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그 자체다. 국가를 부르려면 내가 먼저 뛰어야 한다. 이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